공교롭게도 지금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화두가 굉장히 뜨겁죠. 이재명이 주말 동안에 느닷없이 이 민주당의 무슨 기탁금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고 뭐 권리당원까지 끄집어내서 멱살잡이, 드잡이를 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 무슨 당무 개입에 뭐 있다, 뭐 고발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더니 정작 내로남불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엄연한 대통령 중심의 국가이고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모셔야지만 대통령이 이 전국을 이끄는 당사자로서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대통령과 반목하는 여당이 국정을 뒤흔드는 야당보다도 더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히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한동훈 씨죠. 한동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당무 개입이다. 그 측근들이 오만 방송 다 나가서 당무 개입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당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개진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이 윤석열 정권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 기사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좀 우리 가슴 아픈 역사지만 제가 한 번 더 상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한동훈 씨가 그 이전으로 흘러 들어가야겠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됐어요. 총선 비대위원장이 됐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데려온 사람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국민의힘 꼭 지지해야 할까요? 이따위 이야기나 하는 장서정 씨, 아니면 뭐 우리 김경률 참여연대 출신, 뭐 그런 분들 줄줄이 데려와서 김혜지, 한지아 의원 같은 조직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개인 플레이어들 줄줄이 데려와서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했죠. 거기까지도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후에 한동훈 씨가 뭐 조선일보에 지령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통령과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문제인식, 윤석열 대통령과 디커플링을 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야 차기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서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공격을 했던 것이 당정 갈등의 모든 시초이자 역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한동훈 씨를 믿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어찌 보면 2인자를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것이 과연 정권 유지에 도움 될까라고 하는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년 지기 인연을 믿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독립운동가처럼 수사를 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한동훈 씨를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동훈 씨는 정작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이렇게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외부 인사들, 좌파 출신 인사들과 근본 모를 인사들,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따위 질문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원 자리에 앉혀놓고 거의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김경률 씨의 발언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경률 씨가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디올 파우치가 어쩌고 디올백이 어쩌고 하루 종일, 민주당도 이미 몇 달 전, 그 총선 시점 기준으로 몇 달 전에 서울의 소리 같은 찌라시 매체에서 몰래 카메라로 찍어다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짜쳐서 MBC에서 보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MBC 기자가 서울의 소리 가가지고 폭로를 했던 그 디올백 사건, 그 사건을 민주당도 언급을 안 하고 이미 끝난 사건을 굳이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MBC에서조차 보도를 포기한 디올백 사건, 그냥 영상 몇 개 돌아다니고 끝날 사건을 갑자기 여당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당이 이야기하면 기사가 됩니다. 야당이 이야기하면요, 정치 공세다 하던 이야기다 하고 말지만, 여당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김건희 여사와 각을 세운다,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활동을 중단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 이건 뉴스거리가 되죠. 그래서 뉴스거리가 안 되는 몰래카메라 범죄 사건이 갑자기 메인 화두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야 된다. 여러분,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 부부를 추궁한다, 대체 저는 이런 선거 전략은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를 이기겠다는 사람들이 자폭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토론대회도 많이 나갔잖아요. 2대2 토론을 합니다.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토론해요. 찬성 2명, 여당 2명이 패널로 있습니다. 우리 편 패널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했던 말에 고개 끄덕이면서 나를 바라보고 맞네, 네가 사과해야지, 그따위로 얘기를 하면 그 토론 이길까요? 상대방은 자기 하고 싶은 말 계속하는데 우리는 우리 팀이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반박을 해야 되면 이거는 3대1의 싸움인데 이런 토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한동훈 씨는 의도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싶겠지만 그럼 김경률 씨를 경질을 했어야죠. 오히려 김경률 씨가 그와 같은 문제성 발언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품고 마포 지역에 전략 공천하겠다, 당협위원장의 버젓이 있는 지역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한동훈 씨의 행동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싸우자는 건가? 싸우자는 거라고 하는 가치 판단 이전에 과연 이기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선거 이기겠다는 사람이 우리 정권의 치부만 들추기 바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게 모든 문제인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문제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김경률 씨가 선을 넘죠. 마리 앙투아네트다.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뭐 사치를 즐기고 그따위 소리를 방송 나가서 떠들었죠. JTBC.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됩니까? 여당의 비대위원이 우리 여당 집권한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유를 한다. 당연히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민주당에서 이간질 소재로 삼고 우리 당이 계속 갈등과 반목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자꾸 우리 정권만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느냐. 심지어 그때 김경률 씨는요, 디올백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영상도 못 봤다고 했어요. 무슨 뭐 살이 떨리는지 뭐가 어땠는지 영상도 못 봤지만 아무튼 부적절하지 않냐. 보지도 못한 사안, 알지도 못한 사안을 가지고 내부 총질만 열심히 했습니다. 한동훈 씨는 그런 김경률 씨 전략 공천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당초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사람의 마인드입니까? 한동훈 씨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선거 이길 생각이 있었습니까? 선거를 이기겠다는 사람이 이재명보다도 더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민주당도 얘기 못하고 MBC도 얘기 못하는 그런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서 내부 총질을 합니까? 왜 우리 대통령실이 열심히 정책 개발하고 열심히 민생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그따위 한동훈 씨의 그 측근들이 만든 뭐 여사가 사과를 하니마니 이따위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까? 기본적으로 총선은요, 여당이 더 많이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야당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에 누가 먼저 이 당정 관계를 흐트리고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목적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했습니까? 한동훈 씨 아니에요? 반박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한동훈 씨에 대해서요,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집권여당 대표가 비대위원들을 거느리면서 내부 총질만 하는데 선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말 들었나요? 한동훈 씨가 그때 주변인들의 만류에 호응했다면, 그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5통이나 또 했다고 하죠. 사과를 하는 장면들 다 공개가 되어 있죠. 다 내 죄다, 사과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직접 했을 정도로 정말 낮은 자세로 한동훈 씨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거 이겨야 되니까 정말 낮은 자세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냥 읽씹했습니다. 읽고 씹었다. 사과하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사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읽고 씹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던 과정이자 역사입니다. 그럼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동훈 씨에 대해서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나가라, 이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거 이길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정작 사과하겠다라고 하니까 문자 읽고 씹고 하루 종일 비대위원 데리고 방송 나와서 자르지는 못할 망정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막말이나 하고 다니고 외려 공천 주겠다, 당협위원장 패싱해버리고 공천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 씨를 보고 선거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관석 비서실장이 간 거예요. 한동훈 씨,
윤재욱 원내대표, 이건섭 비서실장 3자 대면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건섭 실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건섭 실장이 한동훈한테 먼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한동훈 씨가 그 자리에서도 악다구니를 치니까 뭐 우리 다 상상이 되시잖아요.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 있겠습니까? 한동훈 씨 화법에 대해서. 이건섭 비서실장은 제가 모셨던 그 어떤 분들보다 가장 재산감에 가까운 참모였고요.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신 분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산자부 관료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동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리 박차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한동훈 씨 보자마자 다짜고짜 나가라고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나마나 제가 들은 바로도 한동훈 씨가 깐족 그럼 제가 나가라는 겁니까? 그럼 제가 뭘 하라는 겁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섭 비서실장이 그럼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당신을 데리고 선거 치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사가 어떻게 나갔죠? 아까 기사 다시 보시죠. 채널A 단독 기사, 당시 한동훈 씨 기사를 열심히 실어 나르던 우리 최수영 기자가 쓴 이 채널A 기사 보시면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했다라고 아예 그냥 헤드라인에 박아버리죠. 이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이건섭 비서실장도 당무 개입으로 고발을 합니다. 한동훈 씨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덕분에 비서실장이 고발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사퇴 요구를 받았고, 자, 저 큰 따옴표, 이 한동훈 씨의 프레임이 나오죠. 김건희 여사의 대응을 지적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은요, 왜 자신의 비대위원들을 사천을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항의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내부 총질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헤드라인이 한동훈 유리하게 잡혀 있죠. 마치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해야 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한다. 딱 프레임을 잡죠. 고발을 당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자, 저 기사에는 여권 관계자가 전언을 해줬다라고 우리 최수영 기자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이관섭 실장,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세 사람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던 내용을 다른 어떤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소상히 이해를 하고 기사를 만들었을까요? 한동훈 씨?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채널에 퍼다 날라줬을 리는 없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기사를 만들었을 리는 더더욱 없고, 한동훈 씨 뭐하고 다닙니까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이 내부 총질하고 선거 말아먹을 작정으로 하루 종일 김건희와 사과해라 마라,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고 다니더니 지금 선거 치를 생각은 있냐? 그런 식이면 어떻게 대통령께서 당신을 믿고 선거를 맡기겠냐? 그 얘기를 하니까 나가라는 거냐? 사퇴 요구를 받았다.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체 이런 한동훈 씨를 데리고 뭘 어떻게 더 잘했어야 했을까요? 이런 정말 금쪽이 중에 금쪽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한동훈 씨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치릅니까? 그 와중에도요, 저희는 화해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서천에서 화해 국면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래, 약속 대련인 걸로 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할 테니까, 정책할 테니까 그럼 너는 너의 선거를 해라. 그렇게 우리가 1월에 매듭을 지은 거예요. 한동훈 씨, 당신이 적절한 인사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민생 토론을 중심으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추월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여당보다 더 지지를 받습니다. 한동훈 씨가 그 직후에 한 거라고는요, 다 기억하시죠? 셀카 찍고 다니고 후보들을 띄워줘야 될 비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제가만 남발하고 다니는 그런 캠페인만 했습니다. 셀카 찍고 가고, 거기 청중들은 모여서 후보 이름이 아니라 한동훈의 이름을 외치고 대선 캠페인 뛰듯이 그따위 캠페인을 했죠. 그리고 적당히 이제 선거 질 것 같은 분위기로 가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이종섭이 어쩌고, 황상무가 어쩌고, 장해찬이 어쩌고, 도태우가 어쩌고, 의료개혁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본인 알리바이만 만들고 다녔죠. 우리 당원들께서, 뉴스만 보시는 당원들은 청와대는 입이 없어요. 그런 뉴스만 보면은 진짜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나?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만 열심히 하면서
내가 직원한 덕분에 이종섭이 경질을 됐고, 뭐 내가 뭐한 덕분에 황상무가 잘렸고, 무슨 뭐 내가 대승적으로 중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들을 공천 취소를 했고, 내가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따위 자기 면피성 알리바이 기사만 만들면서 차기 당권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한동훈 씨를 둘러싼 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였어요. 대통령은 당의 1호 당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의 사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당연하죠. 여당 없이 대통령이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대통령 없으면 여당이 여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당정 갈등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야당보다 먼저 뒤집어 씌우면서 민주당보다 먼저 앞장서서 우리 비서실장, 대통령 고발당하게 만든 게 한동훈 씨 아니었습니까? 자, 제가 더 황당한 건요, 한동훈 씨는 그리고 나서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본인은 왜 정무 개입합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대통령은 여당 대표한테 찍소리도 하면 안 되고, 여당 대표는 사사건건 대통령한테 독대를 해달라, 무슨 뭐 활동을 중단을 시켜달라, 인사들을 뭐 경질을 해달라, 사람들을 잘라라 마라, 뭐 정책을 바꿔라 마라, 이따위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당 대표가 대통령 위에 서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죠? 한동훈 씨 대체 정체가 뭔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에 대해서 본인이 뭔데 찬성하니 많이 입장을 얘기를 했니 안 했니 그따위 소리 하고 다닙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씨의 인사에 대해서 김경률 같은 거 왜 안 쳤냐,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략부총장 하고 있냐, 신지호랑 김종혁은 뭐 하고 다니냐, 그런 얘기 했으면 한동훈 씨 또 당무 개입이다 뭐다 언론 플레이 하면서 고발당하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뭐죠? 한동훈 본인은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고, 영부인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고, 대통령실은 안 된다? 대통령 참모들이 본인을 괴롭힌다? 지금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직후에는 본인이 기어이 당의 권한을 일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들고 와서 국정 운영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주제넘은 한동훈 씨, 본인이 무슨 이 정권의 주인인 것처럼 애초 행세를 하셨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보수 재건을 운운합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한동훈 씨의 정말 간악한 역사, 제가 이와 같은 행실을 사악하다는 말 외에 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씨,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일말의 거짓이라도 있거나 반박할 거리가 있다면 하세요. 저는 제가 아는 진실만을 말씀드렸고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씨는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방패로 자기 멋대로 당을 망가뜨렸고, 오히려 대통령을 뭐 김대남 사건에 무슨 당무감사가 어쩌고 당사문 활짝 열어서 명태균 수사, 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까니까 아주 놀았다 하면서 당사문 활짝 열어서 압수수색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대통령만 공격하고 고립시켰던 것이 한동훈의 역사잖아요. 무슨 집권을 다시 하는 게 보수 재건의 꿈이라 이딴 소리를 합니까? 있는 정권도 파괴한 사람이